자, 원의 방정식이에요. 원은 툴, 도구예요, 도구. 어떤 도구예요? 거리를 알려주는 도구예요. 1차원의 거리를 알려주는 도구가 뭐죠? 자예요, 자. 2차원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것은 원입니다. 원. 그러니까 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를 알려주기 위해 나온 도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내신에서 다루는 원의 방정식은 원이 메인이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원이 등장하면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 위에 점은 항상 중심과 이어요. 크게 써놨죠? 원이 나왔는데, 그리고 원 위에 점이 나왔는데 중심과 있지 않는다. 죄예요, 죄. 죄, sin. 죄다. 꼭 이행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원의 자치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의 자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두 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원은 한 점으로부터의 뭐가 같다?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예요. 그래서 어떠한 점 A, B가 있습니다. 여기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예요. 근데 이 거리가 결국엔 원의 무엇이 되죠? 반지름의 길이가 되어서 거리는 보통 R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x-a의 제곱, y-b의 제곱, 여기다 루트 때리면 이게 거리죠? 이 루트가 뭐와 같다? R과 같다. 따라서 넌 뭐 R의 제곱과 같다 라고 하여 원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쉽죠? 다음 두 번째는 무슨 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죠. 자,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 작성할 거예요.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 한 점 A와 한 점 B가 있으면 A, P의 길이와 B, P의 길이가 B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근데 B가 몇 대 몇이면 안 된다? 1대 1은 안 됩니다. 라는 거죠. 1대 1이면 뭐가 나와요? 수직 이등분선이 나오죠. 그건 직선의 자치고요. 거리의 B가 서로 다른 B로 일정할 때 그 점 P는 원을 이룬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점 A가 있고 B가 있어서 2대 1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점이 뭐가 있다? 내분점과 외분점이 있죠. 이러한 내분점과 외분점이 있어요. 흔히 PQ라 표현하지만 지금은 다 P죠. 사실 다 P예요. 그리고 2차원상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각의 뭐? 이등분선의 성질을 따라가게 됩니다. P가 있어서 2대 1의 B를 만족하니까 각의 이등분선을 딱 때리면 그 선분 AB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P가 되죠. 무슨 각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 그리고 외각의 이등분선은 어딜 지나요? 점 Q를 항상 지나게 됩니다. 그럼 항상 요 각의 크기가 90도가 되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이 점 P는 어디 있더라? 선분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항상 위치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더라. 이게 두 번째 원의 자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의 정의를 배우기 전에 식작성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본형이에요. 원의 중심을 뭘로? 원점으로 잡아요.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부릅니다. 중심 어디예요? 원의 중심 0,0입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몇입니까? 절대값 r이 됩니다. 조심합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나왔으면 길이는 양수이기 때문에 r이 길이가 돼요. 하지만 이렇게 등장했으면 반지름의 길이는 절대값 r입니다. 다음 표준형이에요. 원의 중심을 a, b로 가져가는 형태죠. 원의 중심이 어디? 중심이 어디? a, b. 반지름의 길이는 절대값 r이 된다. 다음은 일반형이죠. 이 친구를 전개해서 전부 다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결국엔 어떤 항이 등장해? x제곱항, y제곱항, x항, y항, 상수항이 등장하는 이런 형태죠. 자, 여기 조건 달리죠, 여러분? 이따 조건 달릴 예정이고요. 일단 무슨 화 해봐야 돼요? 표준화를 해봐야 돼요. 표준화는 뭐가 되죠? x 플러스 몇의 제곱? 2분의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뭐야? 아버지 전화 왔나? 죄송합니다. 는 뭐가 나와요?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의 중심은 어디죠?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죠?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되어서 이 친구가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는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쓰면 원의 방정식의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원의 방정식이란 어떤 항이 존재해요? x제곱항, y제곱항, xy항.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은 2차 곡선이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2차 곡선 중 하나인 거죠. 여기서 어떠한 성질을 만족해야 합니까? a와 b가 0이 아닌 값으로 같은 상태를 만족해주고 c는 0이어서 x, y항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a로 양변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형태를 만족한 다음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되었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커야 우리는 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한마디로 원의 방정식의 정의는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등식인 거예요.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등식. 자, 얘랑 비슷한데 a랑 b가 부호는 같지만 절대값이 조금 달라. 그럼 나는 타원이라는 도형이 되고 a와 b의 부호가 반대면 쌍곡선이라는 어떠한 곡선이 되고요. 그리고 a와 b 둘 중 하나가 0이 되면 포물선이라는 도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뭐? 기하라는 과목의 첫 번째 단원 2차 곡선이에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가장 쉬운 도형인 원을 학습하게 됩니다. 자, 왜 굳이 원을 학습하는 거죠? 왜 굳이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학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형을 다룰 때 작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작도에 이용하는 것이 이 두 개죠.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을 먼저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의는 일반형까지 배웠을 때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식작성에는 지금까지 몇 개? 3개 했죠?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얘는 케이스가 총 3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자, 중심을 a, b라고 가정하고 좌변을 먼저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x축에 접하려면 a는 0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x축 위에 원의 중심이 있으면 절대 접할 수 없어요. x축에 접하려면 여기가 a, b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제발 절대값 b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r 대신 절대값 b를 써서 여기다가 b제곱이라고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것을 일반형으로 작성해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 b제곱이 삭제되죠. 그래서 여기가 a제곱이 등장하면서 일반형 기준으로 접하는 방정식인지 알고 싶으면 완전제곱 형태가 나올 수 있으면 아, x축에 접하는구나 라고 인지하면 된다. 두 번째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쉬운 거라서 빠르게 쓰고 넘어갈게요.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a제곱 형태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일반형에서는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면 y축에 접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에요. 여러분 개념에 혹시 오타가 있을 수 있어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오타 있으면. 그럼 이 친구는 a와 b의 뭐가 같아요? 절대값이 같아요. 누구와? 반지름의 길이와 절대값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a, b라는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서술했다면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를 기준으로 서술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에요. x 풀마 r의 제곱 플러스 y 풀마 r의 제곱은 r 제곱이다. 근데 이때 절대 뒤에 복호동순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복호동순이 뭔지 모른다. 손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 풀마 b의 제곱은 a 제곱 풀마 2ab 플러스 b제곱이죠. 근데 여기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면 안 되지. 위에 건 위에 거대로, 아래 건 아래 거대로 둘이 따로따로 성립한다는 걸 우리는 복호동순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복수의 기호가 동일한 순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즉 이 말이 없으면 이 4가지의 케이스가 다 된다는 뜻이에요. 플러스고 마이너스도 되고 마이너스고 플러스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복호동순이란 말이 없는 것이 맞다는 거죠. 복호동순 또는 복부호동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친구 일반형으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풀마 2rx 풀마 2ry에 여기다가 r제곱을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너는 너대로 완전 제곱식이 성립할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나오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항상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직선 y는 풀마 x 위에 존재하게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쓰면 이런 형태. 상수항이 0인 형태는 항상 어딜 지나죠? x, y에 몇 대입하면 성립해요? 0, 0 대입하면 성립하죠. 따라서 0,0 원점을 항상 지난다는 것도 알고 갑시다. 식만 보고도 그 그래프의 형태를 인지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원의 정의 또는 성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형에서 식작성은 성질에 해당하고 활용에 해당하는 건 뭐다? 위치관계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할 것이 바로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울게요. 그럼 무슨 위치관계? 원의 위치관계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원래는 맞죠. 이해감? 이게 활용이고 원과 직선은 융합일 거니까 원과 원이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앞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써놨죠. 그쵸? 그 친구는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교육과정이라 앞에 써놓은 거고 원과 원은 한 페이지를 다 쓰려고 뒤에다 써놓은 거거든. 원과 원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진행할게요. 제가 원과 원의 위치관계의 표를 큼지막하게 하나 달아놨죠. 자, 이 친구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앞에는 인덱스를 달 거예요. 예를 들면 개형, 뭐 위치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쓸 거고요. 여기는 이제 한 원이 다른 원에 뭐에 있다. 그래서 여기다 그래프 그리고 머시기 하고 공통접선의 개수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위치관계. 그 다음은 개형을 그릴 거예요. 그 다음 조건을 쓸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 밑에는 공통 외접선의 개수, 공통 내접선의 개수를 쓸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위치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오른쪽 페이지에다가 한번 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어떤 순서로 갈지. 그래서 원래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배우고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접선 얘기가 쭉 나올 거니까. 근데 배웠다고 생각하고 쭉 서술할게요. 자, 첫 번째 위치관계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위치관계가 뭐예요? 만나지 않는다 안 되죠? 안쪽에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죠. 배고파서 손 떨린다. 자, 조건은 항상 메인이 누구예요?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메인이 됩니다. D가 어떤 상태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둘이 비교했을 때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이라 하고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d, 디스턴스에 d를 써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라지 r이 스몰 r보다 크다고 했지만 같아도 아직 상관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외접의 순간부터는 분명히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차이가 있어야 해요. 한 원이 한 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럼 D가 뭐보다도 커야 하죠?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보다도 크면 이러한 위치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이제 거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점점 작아져요. 그럼 둘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여? 접하게 되죠. 근데 바깥쪽이라 외접의 위치 관계를 갖게 되죠. 그럼 여긴 거리가 뭐와 같은 거죠?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같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가 이 친구보다 조금 더 좁아지면 이제 무슨 상황을 맞이해요?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위치 관계를 맞이하게 되죠. 얘는 거리가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보다는 어때야 돼? 더 작아야 돼요. 근데 얘보다 작으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죠. 그 다음 위치 관계에 무슨 점? 내접의 상황보다는 거리가 더 길어야 하죠. 내접은 언제입니까? 여기가 거리고 여기가 스몰 r, 여기가 라지 r이기 때문에 라지 r이 d 플러스 스몰 r과 같아요. 즉 d가 뭐와 같을 때예요?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과 같을 때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보다는 거리가 길어야 두 점에서 만나는 위치 관계가 성립해요. 다음, 얘보다도 거리가 좁아지면 난 뭐가 돼요? 한 원이 다른 원의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라는 위치 관계가 성립하게 돼요. 즉, 이 친구는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 보다도 거리가 더 짧은 거죠. 근데 거리니까 몇 이상?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해요. 0이어도 괜찮겠죠? 그리고 그 0인 상황은 특수한 케이스로 뭐라고도 부르죠? 동심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칸이 딱 맞나요? 여기는 거리가 0인 상황이죠. 자, 그러면 공통 외접선과 공통 내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공통 외접선은 직선을 기준으로 원이 한쪽에 두 개 다 위치하면 공통 외접선이라 부르고요. 직선을 기준으로 원이 반대편에 위치하면 나는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게 된다. 외접선은 몇 개예요? 두 개죠. 내접선은요? 마찬가지로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냥 대충 그리세요. 어차피 뒤에서 다시 할 거거든요. 우리 하나씩. 몇 개 몇 개? 두 개가 나옵니다. 다음 외접하는 상황은 공통 외접선이 몇 개? 아직까지도 두 개가 나오고요. 내접선은 하나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둘, 하나. 다음 두 점에서 만나면 공통 외접선이 두 개.
내접선은 몇 개? 없어집니다. 아예. 다음 내접하는 상황이 되면 공통 외접선만 하나 남게 돼요. 그리고 아예 내부로 들어가 버리면 공통 접선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내접선부터 한 개씩 사라지고 전부 다 사라지면 외접선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다. 되죠? 지워도 될까요? 이해하면 뭐 해야 돼? 외워야 돼. 두 원이 나오면 위치 관계를 따지고 위치 관계를 따졌을 때 그 위치 관계에선 이제 무슨 이야기를 꼭 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지우겠습니다. 첫 번째,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우고 다시 쓸게요. 자, 그러면 왜? 잘 그렸어? 이걸 잘 그렸다고 하면 내가 평소에 얼마나 못 그리는 거야? 자, 두 원이 나오면 항상 뭐부터 해요? 두 원의 중심부터 있는 직선을 그어야 돼요. 직선을 그어요. 그 다음은 공통 외접선 두 개를 그어줘요. 좀 짧아져라. 그럼 항상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 위에서 교점을 갖게 되고요. 내접선 두 개를 그으면 마찬가지로 두 원의 중심을 잇는 직선 위에서 교점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b를 만족하는 무슨 점? 외분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증명할까요? 필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아시죠? 이런 삼각형 두 개 만들어 가지고 닮은 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라지 R 대 스몰 r 내분점이라는 것도 알고 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이 접선의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직선을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써주고요. 당연히 얘를 쓰면서 뭘 생각해야 돼? x축에 수직인 애가 있을 수 있나? 라는 걸 따져야 해요. 없다면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이 원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고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도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고 하면 두 가지 식이 등장할 거고요. 그를 만족하는 mn은 총 4쌍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단순한 계산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풀지 말자는 거지. 접선의 방식 어떻게 구한다? 요 점을 구해버려. 예를 들면 요 점이 어딘지 구한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y는 m 곱하기 x-p 플러스 q 형태로 쓰는 거지. 그 다음 거리를 구해서 따로따로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 게 공통접선에 뭘 구하는 거? 길이를 구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근데 공통접선의 길이는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따로 구하는 공식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러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묻는 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도 나와요. 어떤 문제냐? 자, 이런 접선을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직각으로 이어야 되겠고요. 요 점과 요 원을 주고 요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이 점을 A라고 하여 한 점을 딱 줘요. 그 다음 이 원 위의 점을 P라고 주고요. 그랬을 때 이 점을 Q라고 이렇게 줘요. 그래 놓고 AP 대 AQ가 몇 대 몇을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너를 내분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자취의 문제도 가끔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이 닮음의 뭐? 초점이라고 인지돼서 아, 이 사이에 어떤 원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유형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 목적은 여기서 모든 유형을 다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라 언급은 하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이 친구에 대해서 외분을 유도하는 문제도 있지만 거기까지는 안 나오겠죠. 외분이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으니까.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외접의 상황입니다. 당연히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봐야 되고요. 자, 외접할 땐 여러분 공통 외접선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똑같이 공통 외접선의 교점은 이 두 중심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 거면 차라리 첫 번째 위치 관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걸 굳이 그리진 않을게요.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굳이 그리진 않겠다. 여기서 그거보다 이쁜 게 공통 내접선이죠. 자, 이 친구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간혹 나와요. 이 친구 방정식 어떻게 구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제가 나와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친구 원래 뭐 나와요? 두 원의 교점이 보통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등장하면서 이 둘을 지나는 공통 현의 방정식의 유도 과정이 저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두 원에 대해서 써보면 교점이 하나지, 그치? 근데 요거 말하는 거야. 이거 뭔지 알지? 마이너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프라임 이거 말하는 거거든. 자, 근데 두 원의 교점이 두 개면 직선이 하나 유일하기 때문에 쟤라는 게 확정이 돼. 근데 얘는 교점이 하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도대체 누굴 이야기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그 친구 항상 뭐가 나온다고? 공통 내접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알겠니? 얘는 두 원의 교점이 두 개면 하나로 공통연이 나오는 게 확정이야. 근데 위치관계가 외접의 상황이라면 저 친구는 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럼 그 중에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누구냐라는 거야. 누구라고? 공통 내접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이것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 친구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과 수직인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두 점에서 만나는 위치관계예요. 이 경우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왜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 마음을 착하게 먹어. Not bad. 처음에 뭐부터 그어야 돼? 또 대답이 안 나와.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먼저 그어야 되고요. 다음 여기서도 공통 외접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 공통 내접선은 없고요. 얘는 두 원의 교점이 나왔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원 위의 점이죠. 따라서 어디와 이어야 돼? 두 원의 중심과 이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공통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 길이가 라지 R이고 이 길이가 스몰 r이죠. 이 길이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D죠. 자, 그럼 뭘 구하라고 많이 나올까?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라고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야? 그 공통현의 절반의 길이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항상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느냐? 이 하나의 길이를 뭐라고 잡어? x라고 잡게 될 거야. k도 괜찮고. 그럼 여기 길이가 뭐가 돼? d-x가 되지. 됐니? 그러면 공통현의 길이를 L이라 잡으면 2분의 L의 제곱은 뭐와 같죠? 라지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과 같고 스몰 R 제곱 마이너스 D 마이너스 X의 제곱과 같아요. 납득? 그래서 이러한 X에 대한 무슨 방정식?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유도돼요. 이해되니? X제곱이 항상 사라지죠. 그게 무슨 말? 이 길이는 유일하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만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X값을 유도해서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또는 아닙니다. 여기까지만요. 여기까지만 할게. 자, 근데 두 점에서 만난다는 특수한 케이스가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총 두 가지의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두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순간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돼요. 말은 뭐죠?
정사각형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어떤 케이스일까요? 어떤 케이스일까요? 그렇죠. 90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의 독특한 케이스가 자주 출몰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감을 잡기가 좋아요. 좀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원의 방정식을 봤는데 두 점에서 만나고 반지름 길이가 같아. 그럼 여기에 마름모 모양이 등장한다는 걸 연상할 수 있으면 좋고요. 다음 여기 직각이 된다는 것은 얘가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삼각형의 밑변 높이를 유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반지름이 예를 들면 1과 루트 3이 나오거나 혹은 3, 4가 나오거나 이런 형태면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 소삼각형이 등장할 거라는 걸 예상해서 논증기하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특수한 케이스 중에서도 특수한 하나의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정사각형이 등장하는 거겠죠. 다음 한 가지 더 있어요. 뭐가 있냐? 여기가 60도인 케이스예요. 정삼각형 두 개가 등장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몇 도예요? 여기 몇 도죠? 120도죠. 그래서 이 친구가 원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호가 된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가 몇 도죠 지금? 여기 몇 도예요? 90도. 여기는 120도죠. 이 중심각의 절반이 특수각일 때가 자주 나와요. 이 하나의 각이 특수각일 때가 자주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결국에는? 이런 얘기야. 결국 이 삼각형이 우리가 아는 삼각형이 자주 등장한다는 거야. 오케이? 이 친구가 정삼각형이면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고요. 이 친구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어디 보니 얘들아? 여기 봐야지. 얘가 정삼각형이면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면 얘가 되는 것이고 혹은 1대 루트 3대 2나 아니면 3대 4대 5다. 이러한 직각삼각형 케이스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케이스면 무슨 기야? 논증기하를 최대한 사용하시고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일반적이야 그러면 해석기하로 문제를 해결하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심? 자주 나오는 걸 알고 있으면 너무 편하겠죠. 다음입니다. 다음은 내접 케이스예요. 시간이 너무 빠른데? 자, 얘는 공통 내접선에 대한 외접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이 어떻게 구할까요? 마찬가지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 공통 내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잘
필기해 주세요. 얘는 이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다음은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예요. 한 단에. 자, 이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질감을 많이 느끼는 위치 관계예요. 무슨 말이야? 두 원이 만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위치 관계를 간과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만나지 않는다 하면 한다 외와 한다 내가 둘 다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이 친구는 보통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안에 있는 원에 접선이 하나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당연히 그어주셔야 되겠고, 그 상태에서 당연히 직선이 등장했으니 얘는 접점이니까 이어야 될 거고요. 얘는 점과 직선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셔야 될 거야. 그러면 이러한 케이스의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대충 느낌이 있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친구는 반지름의 길이가 되고요. 이 친구가 라지알의 길이가 되고요. 그러면 얘 정보를 주고 이 접선의 길이를 유도한다던가, 이 현의 길이를 유도한다던가, 현의 길이를 주고 이 친구의 반지름의 길이를 유도한다던가, 이런 메커니즘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서 춥니? 공수교대. 다음은 동심원이죠. 여기 동심원도 있나요? 없어요? 그럼 여기 뭐야? 여기다 써놓으세요. 한 원이 다른 한 원의 내부에 있다 오른쪽에다가 마지막 5번 케이스 옆에다 써두세요. 동심원 할 건데 여기서 뭘 할 거냐? 준원의 방정식을 쓸 거예요. 자, 이러한 원의 준원의 방정식은 뭐가 나올까요?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2r제곱 이렇게 돼요. 해놓고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할 게 너무 많아. 자, 다음 다뤄볼 이야기는 뭘까요? 원과 점의 위치 관계예요. 제발 근본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쓴 거 따라하지 말고. 자, 그러면 원과 점의 위치 관계는 뭐가 있죠? 그 세 가지가 있죠. 원 내부의 점이 있고요. 원 위의 점이 있고 원 외부의 점이 있어요. 자, 원 외부의 점부터 이야기합니다. 원 외부의 점이라는 위치 관계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원에서 총 3개의 직선을 그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이어볼 수 있겠고요.
다음 원에다가 뭘 그어? 접선 두 개를 그어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네 가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무슨 정리가 등장할 수 있다? 방역 정리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뭔지 알죠? 접선의 길이의 제곱이 두 원의 교점으로부터의 거리의 곱과 같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죠. 원 위의 점 P와 A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과 최대값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겠죠. 다음, 원 위의 점은 무슨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접선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죠. 근데 뒤에 접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다음은 원 내부의 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일단 뭐부터 그어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부터 그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너와 수직인 현이 등장할 수 있죠. 이렇게. 원 안의 점은 저 두 개의 직선이 가장 메인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건 뭐 필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뒤에서 어차피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위에 어떠한 점이 있어서 너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어떤 직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과 최소인 직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이 등장했을 때 이 빗변의 길이는 항상 얘보다 길죠. 봐봐. 여러분, 이 친구는 항상 일정해요. 그치?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 길이는 높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상 얘보다는 짧게 돼요. 그치? 그러니까 얘 자체가 거리가 될 수 있다면 거기가 최대값이 돼. 그럼 얘가 거리일 때가 언제야? 직각일 때. 이러한 현을 가질 때가 최대의 거리를 가질 때고 최소일 때는 언제야? 이러한 지름의 역할을 할 때가 최소가 되죠. 거리가 0이 되면서.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 또. 너와 원의 교점을 A, B라 할 때 선분 A, B의 길이, 즉 뭐의 길이? 현의 길이의 최대 치수란 이야기도 하게 돼요. 그럼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가 된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린 이제 어떠한 원과 어떠한 점이 나와요. 그럼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점이 원 안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부터 구분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죠? 반지름과 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렇지? 반지름에 비해 거리가 커. 그럼 원은 밖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쌤 방금 말한 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그거부터 구분해야 이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다음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죠. 여러분 참고로 세 원의 위치 관계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긴 하죠. 이런 문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 하나 나오죠. A랑 B 이용하는 문제. 캠프 하신 분들은 안 풀어봤어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세 갈래로 나눠놨나 제가? 다 써놨네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세 가지 위치 관계가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일단 조건이 뭐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점짓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언제 써? 얘로 강제할 때만 쓰는 거야.
보통은 뭘로? 점짓거리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짓거리를 D라 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할 때 각각 두 점에서 만나면 거리가 반지름에 비해 짧다. 접하는 것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만나지 않으려면 거리가 조금 더 길다. 이렇게 되고요. 판별식은 너네들을 뭐 한다는 거야? 연립한다는 거지.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은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접한다.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얘는 언제만 쓸 수 있어? 그럼 얘는 언제만 쓸 수 있지? 예를 드는 거야. 이렇게 X축에 수직인 직선이 등장하면 쓰기 까다로워져요. 왜? 이렇게 돼도 교점의 X좌표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은 이런 이야기가 좀 하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선 무조건 점짓거리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럼 이제 각각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상황이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반지름의 길이 R, 점짓거리 D. 무슨 얘기할 수 있어? 현의 길이를 구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또 가장 특수한 케이스가 언제예요?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는 상황이겠죠. 근데 그 이야기는 뭐 따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접하는 이야기는 뒤에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스킵하고요. 만나지 않을 땐 무슨 이야기 할 수 있죠? 어떠한? 일단 당연히 중심에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수선의 발 내려야 되고요. 쭉 이어보시면 요 점과 요 점이 메인 포인트가 되죠. 어떤 점이죠?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최소인 점, 최대인 점이 되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와? 여기서 점 두 개 이렇게 주고 점 P로 이렇게 삼각형 만들었을 때 넓이가 최대, 최소가 언제냐? 그럼 높이를 너가 최소, 너가 최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근데 가끔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이 최소다. 그럼 무슨 정리? 중선 정리가 떠올라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길이는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최소, 최대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서 직선이 아닌 요 점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지고 여기일 때가 최소, 여기일 때가 최대. 이런 문제로 변하게 돼요. 자, 그래서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안 쉬고 쭉 할게요. 다 꺼졌네. 두 원의 교점 지나는 건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 넘어온 거 있죠? 개념? K 이용하는 거 다들 아시죠? 다음은 원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죠? 미분의 기반을 두고 있어요. 미적분 원에서 배우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라서 우리는 그냥 암기를 해줄 방법밖에는 없어요. 무조건 암기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3개 있어요. 접점에 좌표가 주어졌을 때예요. 뭐 하기로 했어요? 외우기로 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 위에
x1, y1이란 점이 있고 그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나온다?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이 나온다. 뭐 해라? 외워라. 다음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곳에서 이 위에 점 x1, y1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x1-a 곱하기 x-a 플러스 y1-b 곱하기 y-b는 r제곱이다. 다음은 일반형이죠. 너의 접선의 방정식은 x1x 플러스 y1y 플러스 2분의 a 곱하기 x 플러스 x1 2분의 b 곱하기 y 플러스 y1 잘 나오진 않아요. 플러스 c는 0이다. 자, 밑에 예제는 당연히 과제로 풀어 보셔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이에요. 증명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외워주세요. y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너 위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자, 근데 논증기하를 많이 이용하다 보면 이 친구 상당히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친구. 다음 표준형은 y는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구해서 똑같은 만큼 평행이동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y는 m 곱하기 x-a 플러스 b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두 개는 순서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다음 세 번째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이 친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기 a, b가 있고 여기에 m, n이 있을 때 m, n 쓰면 안 되겠다. p, q 쓸게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뭐라 써? y는 기울기 아무거나 m으로 잡아. 그 다음 x-p 플러스 q 이렇게 작성하고 너와 a, b 사이의 거리가 뭐와 같다? 반지름과 같다 라고 하면 m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유도돼요? 2차 이하의 방정식이 유도가 될 거야. 웬만한 경우에 2차일 거야. 그치? 근데 저 케이스는 원과 원 밖의 점의 위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성질, 특정한 규칙을 갖는다. 자, 예를 들면 만약 원 밖의 점이 이러한 직선 위의 점이야. 첫 번째. 요 빨간색 위의 점이야. 요런 애들이야. 그럼 얘는 m에 대한 무슨 방정식이 나와? 얘는 1차 방정식이 유도가 될 거야. 왜? 하나의 접선이 기울기를 갖지 못하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m제곱이 어때? 항상 사라져서 1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다음 요 퍼렁이들은 특징이 뭐야?
하나의 기울기가 몇이야? 하나의 기울기가 몇이야? 0이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상수항이 0이 될 거야. 이렇게. 됐니? 다음. 요 흰색 위에 점, 이 흰색 위에 원밖에 점이면 특징이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가 나오지? 그래서 이 친구는 두 접선의 기울기를 더하면 몇이 돼? 0이 될 거야. 오케이. 다 이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들이야. 하나 더 있지? 이 친구들이지. 여기 위에 점들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그었어. 그럼 특징이 뭐야? 두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관계야? 역수관계가 나와. 역수관계. 그래서 기울기를 곱하면 몇이 돼? 곱하면 1이 된다. 라는 특징이 있어. 이해됐니? 하나만 더 해도 돼? 여기 있지? 이 친구들 뭐야? 뭐가 떠올라야 돼? 준원이 떠올라야 되지? 그래서 이 준원 위의 점들의 특징이 뭐야? 두 접선이 뭐야? 수직이지? 그래서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요 점들은 제외가 되죠. 요 점들은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가 돼요. 이해돼요? 이 네 가지 점들은 하나가 수직인 직선이잖아. 그래서 저런 형식이 안 나오겠죠. 이해 안 된 사람? 다 이해했어? 이 점들이 가장 독특한 원밖의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 점의 위치가 여기면 이런 방정식이 나온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특정한 예쁜 성태야? 그러면은 아 얘가 이런 데 있었나 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공통접선의 길이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개념이 많은 이유가 뭐야? 모든 유형을 여기다 담으려다 보니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개념의 양이 많을수록 오히려 좀 좋아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제가 다 가르쳐 준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많을수록 아, 이 선생님이 이 단원에 빠삭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렇죠? 정리를 잘 해두셨구나. 자, 개념이 교육과정밖에 없어? 아, 아, 좀 아쉽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수투는 제외예요, 여러분. 수투는 사실 모든 내용을 정리할 수가 없을 만큼 방대해서 오히려 교육과정만 써요. 아, 미적분 1. 죄송합니다. 다음, 공통접선의 길이에요. 저 그럼 뭐 인덱스 다 제외하고 그림만 그릴게요. 공통 외접선의 길이입니다. 네부터인가요? 왜부터죠? 자, 일단 공통접선의 정의부터 알아야겠지? 공통접선의 길이가 뭐야? 두 접점 사이의 거리를 뜻해요. 이 길이를 우리는 공통 외접선의 길이라고 이야기해.
당연히 문제에서 공통 외접, 공통 내접 이런 얘기는 안 씁니다. 근데 점과 점을 지정하고 그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접선이 나왔으니 당연히 접점을 이어서 직각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두 원이 나왔으니 두 중심 사이의 거리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요소들이 안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허수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제가 두 원이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는 상황으로 썼지만 이 공통 접선, 외접선의 길이는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와 외접과 두 점에서 만난다. 세 가지 케이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평행하면서 너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쭉 그어봤을 때 이 두 개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이 길이를 공통접선의 길이로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가 뭐예요? 두 반지름의 길이의 차가 돼요. 따라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루트 d제곱 마이너스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의 제곱이 됩니다. 다들 방학 때 한 번씩 하셨으니까 빠르게 하는 거예요. 다음, 이 친구는 요 길이가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될 텐데 두 중심 사이의 거리 당연히 써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대로 이거를 쭉 더 잇는 거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평행한 선분을 그어요. 직선을 그어. 그럼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죠. 이게 공통 내접선의 길이다. 근데 여기 길이가 몇이 나와?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이 나오고 요 길이가 d죠. 이렇게. 따라서 l은 루트 d제곱 마이너스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의 제곱이 등장합니다. 자, 쉽게 외우는 방법은 이 친구 부호만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외분점도 마이너스 쓰고 내분점 플러스잖아. 그렇게 외우면 좀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오케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다 라고 하면 아, 내분이니까 플러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자, 다음은 접선의 길이에요. 자, 원박계점 m,n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길이는 몇이 되겠는가?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L은 루트 D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 원의 방정식을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정의해 볼게요. 그러면 d가 뭐가 돼요? 거리가 뭐가 되죠? n-a의 제곱 플러스 n-b의 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접선의 길이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서 이 r제곱을 좌변으로 넘기죠. 이렇게. 그 다음 mn을 x, y 자리에 대입해서 루트 때리면 이게 접선의 길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야? 이 논리가 일반형이어도 똑같이 성립할 거라는 거지. 이렇게.
결국 이 친구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몇인 상황이죠? 1인 상황이죠. 얘랑 똑같지 않냐는 거야. 그럼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얘가 나오지 않냐고. 그러니까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써도 된다? 어떻게 써도 된다? mx 미안해요. m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am 플러스 bn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일반형의 mn을 대입해도 접선의 길이가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빨리 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표준화해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 유도해서 접선의 길이 구할 때 우린 그냥 원 밖의 점을 대입해서 루트 때려서 접선의 길이를 빠르게 구하자는 거예요. 됐다. 우리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극선의 방정식입니다. 사실 극선의 방정식은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에서 하고 싶으나 내용이 너무 방대해져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극선의 방정식은요, 이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냐? 원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뭐다? 어떤 문제가 가장 까다로워?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가장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걸 좀 쉽게 만들어주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극선이 무엇이냐? 여기에 중심이 원점인 어떤 원이 있고요. 원 밖의 점 m, n이 있었어요. 이때 원 밖의 점하면 두 개의 접선을 그어볼 수 있잖아. 두 개의 접선을 싹싹 그었어. 그럼 그때 이 접점 두 개가 있겠죠. 이 두 접점을 이은 선분을, 그 선분을 우리는 극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원 밖의 점을 잠시 뭐라고 생각해? 원 위의 점이라고 뭐 해요? 착각하라는 거예요. 잠깐 착각해요.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나와? mx 플러스 ny는 r제곱이 나오죠. 얘가 저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원 밖의 점 어디 7,3이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 원에 접선을 두 개 그었어. 그럼 보통 이 접점을 뭐라 하겠어? 하나는 P, 하나는 Q라고 할 거야. 그러면 직선 PQ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면 뭐가 나와? 7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해했니? 뭐라고 착각하자? 원 위의 점이라고 잠깐 착각하자는 거야. 착한다? 잘 봐. 자, 이런 원이 있었어. 여기에 10,-3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PQ라 할 때 직선 PQ의 방정식을 구하래. 뭐가 나와? 10x-3y 4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10 플러스 6 곱하기 2분의 y 3 플러스 4는 0이 나온다는 거야. 기본형뿐만 아니라 표준형, 일반형도 원위의 점이라고 착각하면 극선의 방정식이 유도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원래 접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돼. 그 다음 각각의 그 접선의 방정식과 원을 연립하셔야 돼요. 그럼 연립했을 때 그 식은 항상 무슨 근을 가질까? 중근을 가질 거예요. 왜? 교점이 하나니까 접점으로. 그럼 그 중근 x 좌표를 구해서 직선 혹은 원에 대입해서 y 좌표까지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좀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더라 뭐. 극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 다음 걔랑 원을 연립하면 바로바로 두 개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 극선의 방정식은 출발했다는 거야. 오케이. 원 개념은 여기서 종료됩니다. 원은 백지 테스트를 웬만하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백지 테스트 자체가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사실. 자, 여러분들이 못 풀고 질문할 게 뻔해서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자,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너 위에 원의 중심이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면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교점들이 그러한 점들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2, 마이너스 7을 지난대요. 그럼 원의 중심은 어디 있죠? 4, 4분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얘를 지나는데 여기서 접하는 애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각의 크기를 조사해봤더니 직각이 나왔대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등장하는 타이밍이죠? 원이 등장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너와 너를 잇는 이 선분이 뭐가 되는? 지름이 되는 원이 등장해야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가실 분들은 귀가하시고요. 아까 귀가 가능한 분이 도윤, 예준 공부하다 가셔도 됩니다. 30분까지 한 8분 정도 쉬시고 7분 정도 쉬시고 30분부터 나머지 클리닉 시작할게요.